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9,668가구로 2017년 3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월 물량 대비 8.4% 줄었고 지난해 5월 물량보다는 20%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108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국토부가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공사 감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이전보다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와 광고를 허위로 정의했고 소비자가 중개 대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어길 시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은요, 전세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봄은요, 예년과는 달리 전세 재계약 사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늘어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제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주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 믿고 따라가 보려고요. 제가 지역을 살짝 보니까 굉장히 특징이 확실한 지역 두고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문의가 오시는 두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과 그리고 영등포 신길동입니다. 오늘 두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지 첫 번째 지역 그 이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4,8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뭐가 너무 많아서 강남구 역삼동은 어떤 입지 이야기부터 저희가 들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이라던가 생활 인프라라던가 자랑거리 좀 늘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들 이렇게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곳, 국내 최대의 지역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제 현대 GBC의 착공도 무리 없이 4월 말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그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동에 대한 투자 문의가 지금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은 2호선 역삼역 주변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들인데요. 두 지역 오늘 소개드립니다.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그리고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장 유일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그 지역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남은 뭐 계획도시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도로가 다 바둑판식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역삼역 주변으로 해서 도보 5분이나 10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 모두 주요 노선들을 다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찝어보면 2호선, 3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그리고 분당선과 강남역을 지금 현재 연장하고 있는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모든 노선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신분당선 이용해서 앞으로 용산까지도 직연결이 되는 바로 그러한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다. 도심형 바로 그러한 교통의 허브가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두 정거장에 위치한 이 역삼역 주변에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테란로를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죠. 바로 대기업부터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또 그와 관련된 협력사들 그리고 IT 관련 모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모두 모여 있습니다. 상주 인구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거고요. 100만 명 하면은 여러분 뭐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500만 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5분의 1이죠. 20%가 모두 이 테헤란로 주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에 지금 주변에는 이제 문정법조단지라든지 잠실업무단지 그리고 방이동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일자리가 모여 있는데요. 왜 주변이 이렇게 중요한가? 테헤란로 주변에 대기업들 많이 모여 있고요. 따라서 협력업체들은 테헤란로에 못 오지만 바로 그 근접한 곳에 이런 업무단지들과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심축이 되는 일자리 단지와 그리고 그 주변을 퍼쳐가는 바로 이러한 그 일자리들의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일자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거를 좀 보겠습니다. 역삼동의 과거, 역삼동에 지금 아파트 시세가 아니고요. 역삼동의 아파텔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또 빌라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세가 매매가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알바를 하더라도 강남에 와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세가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사태를 좀 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서울의 전체적인 전세의 물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삼동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4.15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그러면 신축이 공급이 힘들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축 위주로요.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2년 비과세를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기보다는 본인들이 일단은 거주하는 또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지금 저금리죠.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이 굉장히 저금리로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를 살던 분들도 전세로 갈아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지금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는 바로 당연히 강남구 역삼동이 축을 이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은 100%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뭐 100%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집, 살기를 원하는 집은 10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강남 집중, 그리고 입지 좋은 쪽, 그리고 교통 좋은 쪽에 집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도 계속 감소합니다. 올해는 44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을 잡혀 있지만 내년에는 2만 3천 가구로 50% 줄어들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1만 가구 정도로 또 50%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축의 공급은 없고 물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요. 이러면은 부동산 자체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또 있죠. 아니, 강남이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뭐 오르겠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S&P 우리 국제신용평가사입니다. 스탠다드 푸어스죠. 여기에서 한국 그 GDP 성장률 올해는 마이너스 1.5% 역성장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5%로 강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V자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 국가신용도도 AA 등급으로 그대로 있고요. 따라서 이건 무엇을 시사하느냐? 코로나19는 한국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회복할 것이다. 자, 그러면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그 시중에 그 많은 자금, 저금리 기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예, 부동산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보면 2025년에 자사고, 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면서 제2의 정시가 확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 역시나 약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입지가 어디냐? 역삼동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역삼동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두 지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삼역 주변, 그리고 바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에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역삼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초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상업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 그러니까 고급주택단지, 치안이 잘 되는 곳, 그런 쪽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이곳은 유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역삼동 중에서 유일한 아파트 단지면서 학군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이 바로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역시 강남 8학군과 같은 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시세가 두 지역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전역에 있는 500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강남구 역삼동 쪽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자리가 많을 수 있는지 그 기대감을 개발호재 통해 확인해 볼까요? 르네상스 재개발도 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자, 르네상스 호텔이었던 곳이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36층, 35층 두 개 동에 바로 업무단지, 오피스 빌딩으로 이렇게 재탄생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초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자, 올해의 바로 이제 GBC, 현대 GBC 타워의 착공이 4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GBC 착공과 그리고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잠실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많은 복합 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탄천과 한강을 따라서 또 마리나 수변에 수변공원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은 항상 우리가 관광 산업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죠.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에
굉장히 강국이지만 수출은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이나 이런 수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바로 이제 이곳에 삼성동을 주변으로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BC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높이로 제1의 타워를 지금 형성하게 되겠고요. 2026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2026년 6년까지 이곳에 굉장히 많은 건설 인력들과 그 필요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권이 또 발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완성 이후에는 경제 파급 효과가 265조 원 그리고 또 10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0만 명에서 더해서 또 100만 명이 더해지면 200만 명이 이곳에 일자리를 갖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의 복합 환승센터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그린랜드라고 부르는 녹지 공간이 조성이 돼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수변공원 이거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 6층까지 이어지는데 상업시설들이 모두 들어오고요. 그리고 버스나 뭐 택시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총 6개 노선에 바로 그러한 교통이 확충이 됩니다. 현재 2호선과 9호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GTX 2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A 노선과 C 노선 들어오는데요. C 노선 이미 착공했고 C 노선은 2021년 내년 말에 조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례신사선과 그리고 남부광역급행철도까지 이렇게 총 6개 노선이 이곳에 확충되면서 도시명 환승센터로의 바로 위상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이 상당히 집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도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축 찾기는 더 귀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격이 궁금해지는 게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저희가 만나보는 이 부동산 매매가부터 살펴볼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역삼동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것이 투룸 기준에서 5억 2천에서 5억 5천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축 기준입니다. 신축 기준인데 지금 오늘 갖고 온 이유가 가격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4억 4,800에서 4억 8,500.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가는 굉장히 높죠. 4억 원에서 4억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께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최소 3,300에서 8,500만 원으로 아주 소액으로 역삼동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의 매매가가 5억 원대인데 저희는 4억 원대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8,7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이번엔 촘촘한 대중교통 자랑하는 영등포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영등포역 주변에서 만나볼 텐데 자, 이 지역 일단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1호선 영등포역과는 도보 6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한 오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영등포역을 보시면 현재 1호선과 그리고 KTX가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신안산선이 이곳을 통해서 여의도로 가는 또 그러한 가름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거장 이용하시면 신도림역을 통해서 2호선 또 환승이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이것의 신길역 을 통해서 또 5호선과 연결성으로 해서 각종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영등포역에서 이제 5호선 라인에 굉장히 많은 업무단지와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국제금융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포공덕, 그리고 마곡, 그리고 광화문까지 다 5호선 라인이죠.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국제금융과 국제업무지구, 관광산업과 여러 가지 기반 사업들입니다. 그 연결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는 지금 영등포역과 신길역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개발 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곳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지금 신길 뉴타운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거의 장애 뉴타운과 맞먹는 바로 그러한 규모로 들어오고요. 또 시세 상승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바로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 뉴타운은 이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청약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파크원 이런 유통의 굉장히 핵심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의도 재건축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 굉장히 이 강남을 좀 왔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세 상승을 이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거는 곳입니다. 자, 신길 뉴타운을 오늘 이제 신길동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신길 뉴타운의 원래 모습이고요. 자, 신길 뉴타운은 지금 레미안 에스티움 그리고 프레비뉴, 신길 아이파크 세 단지가 예전에 들어왔죠. 6년 차, 4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거 이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1년 차입니다. 자, 올해는 지금 보람의 SK뷰가 1월에 입주를 했고요. 센트럴자이가 2월 그리고 앞으로 힐스테이트와 파크자이 이렇게 5개 단지가 올해 5,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3,000세대와 5,000세대 총 한 8,000세대 되죠. 그리고 앞에 10구역과 13구역의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지금 남측 지역들은 한 10,000세대 정도의 바로 뉴타운의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조성되는 신흥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정도였는데 모두 14억을 지금 찍고 있죠.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을 본 바로 그런 곳이고요. 자, 부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3구역이 저사 파크 프레스티지 이것도 2022년 7월에 들어오고 신길 2구역 주택 재개발 이렇게 앞으로 2,200세대가 또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이 땅 모양 중에 거의 80%가 모두 재개발로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길 뉴타운이 다 개발이 됐는데 뭐가 또 남았을까요? 자, 해제 지역들. 신길 뉴타운의 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측 지역들인데요. 자, 이게 요즘에 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나 했더니 바로 가로주택 때문입니다. 신길 뉴타운이 이 해제 지역인데요.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힘들 것이다. 이런 이제 기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하나 숨통을 틔워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사업인데요. 가로주택 사업이 원래는 한 3,000평에 250세대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고요. 7층 정도 지금 지어지게 되는 그런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6,000평으로 해서 500세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5층까지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로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도 적용을 받지 않고요. 조업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착공까지 2년 6개월이면 모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500세대 이상, 그러니까 땅 면적에 비해서 500세대. 그러면 만약에 3만 정도 있으시면 3만 정도 이렇게 땅이 넓은 그런 해제 지역이 있다고 하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눠서 500세대 이렇게 지면 1,000세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공사가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바로 뭐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그런 브랜드 시공사들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신길동의 해제 지역에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네, 저희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마곡이나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까지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발 소식들이 호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신길 뉴타운 소식이라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가 그 아주 가까운 데인 게 영등포역이죠. 영등포역을 끄고 있는 것이 경인로인데요. 이 경인로가 바로 여의도와 연결이 되고요. 이 경인로를 주변에서 영등포의 거의 모든 복합 재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 개발 사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영등포 고가가 2021년 또 철거를 되면서 그 지하에는 또 여의도와 이어지는 또 지하 상가 거리가 또 생기고요. 또 위에는 이렇게 공원 같이 녹지 보행축이 또 생깁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쪽방촌도 이제 개발을 합니다. 상업 복합 시설들이 2023년까지 모두 조성이 되고요. 대선제분의 폐공장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 일대 집가 상승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는 지금 영등포에는 뭐 롯데나 그리고 신세계가 들어와 있는데 여의도에 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죠. 그리고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바로 파크원 이 두 가지 건물이 있는데 모두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리고 6성급 호텔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모두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통 이런 유통의 랜드마크가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되지만 현재 여의도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죠. 그럼 어디 있습니까? 신길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파크원이 생기면 신길 뉴타운의 시세 상승이 첫 번째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환경에 있어서 신길 뉴타운이 뜨는 이유 바로 신림선입니다. 신림선 경전철인데 좀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냥 경전철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노선이죠. 2호선, 7호선, 9호선, 1호선 그리고 서부선까지 연결되면 5호선, 6호선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노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림선이 2022년에 바로 개통이 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신안산선은 바로 지금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을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대해서 집가 상승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 호재들도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수요까지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노려보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영등포구 신길동의 투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 3억이 넘지 않은 가격이 있습니다. 2억 8,700만 원에서 좀 큰 투룸은 3억 2,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전세가 2억 6천에서 2억 9,500까지 최대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은 전세 끼고 2,500에서 3천만 원, 무난하게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투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서울 지역 건물 투자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제는 서울 역세권 건물 통매 전략이고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이주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주원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4월 9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42.1로 전월 대비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서울과 울산은 60선, 부산과 대구는 40선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이끌어가 주실 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이세요.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혼자서 부동산 알아보기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여기다 싶은 지역을 딱 꼽아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두 지역 어디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준비하는 게 바로 저평가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 지역이지만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 등 지역 내에 다양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소액 투자로도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성북구 상월곡동 지역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고덕 산업단지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교육, 교통, 그리고 평택항, 국제 신도시 개발 등, 그리고 또 미군기지 이전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변하고 있는 평택 금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저평가 지역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인데요. 6호선 상월곡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처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2억 5,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소장님과 상월곡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주변에 장위 뉴타운 소식도 좀 익숙한 지역인데 입지부터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초초 역세권으로 말씀드렸고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구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바로 앞에 있는 하울곡 R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고 더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매우 편려요. 서울 시내 및 외곽 등 뛰어난 도심 접근성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본 현장 앞에는 장이 뉴타운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장이 뉴타운은 신도시급 뉴타운으로 조성될 곳으로 꾸준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로 인해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꾸준한 집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관공서라든지 은행 등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매우 이용이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재래시장, 이마트,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은 주변에 동덕여자대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주변 9개를 달하는 서울 유명대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그만큼 대학교 재학생들의 풍부한 전월세 수요와 그리고 장이 뉴타운, 그리고 석관동 재개발, 이문, 희경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도 크게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초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또한 매우 선호하는 지역으로 그만큼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본 현장 주변에는 천정산과 청량근린공원, 가깝게는 세계문화유산인 의릉이 있어 그만큼 풍부한 녹지공간 확보와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산책이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조건을 입지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갖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차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이용이 정말 불편함이 없겠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수요, 그리고 또 학군 수요까지 정말 풍부한 지역이에요. 장위 뉴타운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지역 주변으로는 장위 뉴타운, 그리고 석관동 재개발, 그리고 이문, 희경
뉴타운까지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저평가적인 본 지역 또한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현장 길 건너편에 조성되는 장인 뉴타운은 서울 동북권에 조성되는 최대 주거지로서 약 2만 6천여 가구의 유입 인구는 약 8만 2천 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뉴타운으로서 그만큼 신도시급 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주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 지역 내 가치 상승은 매우 높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1년 착공 예정인 동북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비 약 2조 6천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그리고 주거 및 그리고 상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가운데역은 2026년까지 GTX 신호선이 완공할 예정으로 향후 강남역까지 약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여 그만큼 주변 지역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일대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뭐 석관동 재개발 사업 등의 또 도시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그만큼 지역 내 동북 생활권의 주거,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만큼 주변 가치 상승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본 현장과 가까운 홍릉 일대의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그리고 동부가선도로 지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 가치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최저평가 지역으로서 주변 대단히 개발에 따른 압력과 후광 효과로 그만큼 앞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꾸준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재가 많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윈 뉴타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만 명을 수용하게 되니까 그만큼 상권도 번화하게 되겠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GTX 노선까지 지나게 되면 강남까지 10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평가적이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 최저 분양가가 2억 5,5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최고가는 2억 7,5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투룸이다 보니까는 또 월세 수익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틀리겠지만 대출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 시 실투자도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과 차익을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 지역 최저 시세로 찾아주신 것 같아요. 가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얼마나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전화번호 02-3153에 2668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고요. 자, 월세까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검증된 임대 수요를 꿀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대학가가 무려 9개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배수를 갖춘 주거지역이라 그만큼 공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뭐 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 지역도 저평가지만 그만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최고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 투룸으로서 수익과 차익에 돈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형평상 본 지역 또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도 재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제가 지금 계속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축인데 재개발에 들어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없지만 시장성 있는 지역으로는 이제 대건설, 대형 건설사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보통 다세대주택이 6층, 7층 올라가지만 아파트가 형성이 됐을 때는 20층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무조건 또 제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투자 전에는 꼭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 여건도 한번 보시고 과연 여기 신축이 여기 꺼 있고 구옥이 껴 있는데 과연 재개발이 될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세 수익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앞으로 뭐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락 주셔서 꼼꼼한 상담 소장님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성북구 성월곡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준영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입니다.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을 찾아주셨는데요. 단독주택의 시세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위치 보니까 이 미군 부대 수요까지 생각하시고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입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 역세권을 많이 찾죠. 여기 같은 경우는 군세권입니다. 군세권 지역으로서 미군 기지내 미군 사령부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직주 근접에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동창리 게이트에는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뉴욕 블루클린의 상업시설을 본딴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그리고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시설 등이 걸리는 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그만큼 부대와의 접근성과 근거리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에 그만큼 또 주변 관광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배후수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 지역 같은 건 그렇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약 10분대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할 수 있겠고요.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경기 동남부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미군들이 선호하는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 환경까지도 잘 갖춰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의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 구독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SRT 지제역, 그리고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군 부대와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만큼 완벽한 군세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교통도 편리하다고 하는데 일단 군세권이니까 기본적인 수요는 좀 보장이 된 상태에서 만나보는 것 같은데 호재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택시 쪽에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굉장히 핫한 도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투자자께서는 강남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신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평택시는 호재 특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호재가 많고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난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고덕면 일대 1,733만 제곱미터에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희 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과 그리고 KU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또 2021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약 222개의 산업단지가 풀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수요 인구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인구가 들어옴으로써 뭐 임대가라든지 집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대기업 산업단지가 자리 잡는 경제 도시라는 점에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에는 2021년까지
10월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유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앞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약 8천 세대의 렌탈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더해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 미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그만큼 자산 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또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로 기대감이 매우 상당한데요. 서울 수서역과 지적사를 이어주는 SRT 개통으로 평택 일원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요. 앞으로 또 현재 서정리역과 지제역 4.7km 구간을 잇는 KTX 직결 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돼 교통 편의 향상 및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항만의 유충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활성화함으로써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함께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만 고집을 하기보다는 내 여윳돈으로 이런 호재 특별시 같은 곳에 주목하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자, 금액 알아볼게요. 정확히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의 단독주택인데 네. 투자 금액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가가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평수의 차이에 시세 차이도 있겠지만은요. 일단 6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5억에서 7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대출과 그리고 투자 금액만 있냐, 왜 전세가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군 렌탈하우스 자체는요, 연 1년에서 5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 1년에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월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대신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왜 평택이 단독이 왜 이렇게 비싼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지 지분이 100평이 넘습니다. 대지분이 100평이 넓고 그리고 건평도 거의 80평이 됩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평수가 높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의 두 마리 토끼를 또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평택시가 꾸준히 집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차익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현재 미군 렌탈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대료가 선불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매력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렌탈하우스로 운용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렌탈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그리고 또 대지 지분을 생각하면 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단독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의 지제역이라든지 평택역이라든지 가시면 렌탈하우스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하우스라고 렌탈하우스를 지었다 그래서 무조건 렌탈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일단은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해야만 미군들한테 렌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집니다. 미군 주택가에서 아무리 미군들이 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겠다. 하지만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렌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되고요. 제가 소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주택가의 검열 합격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렌탈 계약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주 근접의 궁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평택시 자체가 지금 자족도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렌탈에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평택시가 꾸준히 집가 상승을 했을 때 그만한 또 대지 평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끌고 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 여러분들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시 쪽에 단독주택을 내가 매입을 했다고 무조건 렌탈하우스로 운용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유의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군 주택가에 검열을 합격해서 렌트하우스 이제 합격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께서 이런 걱정하십니다. 내가 미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난 영어를 할 줄 몰라. 관리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 지역의 건설 같은 경우는 미군 병사용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고위 공직자용 단지용 단독주택을 까다로운 미군 주택가에 검열에 합격하여 이 건설 업체에서 뭐 분양이라든지 또 임대 및 임대료, 주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렌탈하우스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5년 임대 계획이 완료되어 공실과 뭐 임대료 등 리스크 걱정 없이 이 관리 업체에서 잘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시고 투자하신다면은 리스크 없고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대료 선불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미군 렌탈하우스 주택 검열을 통과한 바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의 단독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